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이승원 지음 출판사 한문화입니다. 이 책은 2017년 9월에 초판 1세가 발행이 되었고요. 2018년 6월에 무려 초판 44세가 발행이 된 책입니다. 저자가 120살을 살기로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장수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 때문이 아니고요. 평생 사명으로 삼아온 나와 이웃과 인류를 위한 큰 꿈과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얼스빌리지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는 굳은 결심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택은 저자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첫째, 나이에 관한 생각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80세 인생에서 보면 지금 67세는 마무리 단계이지만 120세 인생에서는 이제 겨우 절반이 지났을 뿐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내 몸과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요. 셋째는 뇌가 자극을 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120살을 선택하고 나니 마치 30년은 더 젊어진 기분이 든다고 하네요. 당신 나이에 0.7을 곱해보라. 세계적인 장수국 일본에서는 한때 새로운 나이 계산법이 유행했는데요. 현재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는 것입니다. 50세인 사람은 35세, 60세인 사람은 42세, 70세인 사람은 49세, 120세는 84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직 청춘이시죠? 많은 노년학자들이 지금의 70대는 1960년대의 50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120세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긴 노년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분명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호주의 호스피스 전문가 브로니 웨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첫째, 남의 평판에 신경 쓰며 산 것. 둘째, 일만 하며 인생을 허비한 것. 셋째,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른 것. 넷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 다섯째, 행복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후반에 관한 설계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늦어도 50대에는 자신이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해 방향성을 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설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일과 개인의 삶을 적절히 분배해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95세 어른의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한국 호서대 설립자인 강성규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10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5세 때 자신에게 노년의 설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크게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물은 물길 트는 대로 흐른다. 저자는 당신의 인생 후반기가 어디로 흐르게 할지 새롭게 터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저자는 전반기 60년은 선천운에 해당하고 후반기 60년은 후천운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선천운이란 하늘에서 타고난 운이고 후천운이란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창조해가는 운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장기적인 인생 설계에 따라 하루하루 운명을 바꿔나가다 보면 새로운 삶의 길, 놀라운 후천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새로운 행복의 원천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언제 불행하다고 느끼느냐라는 질문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어느 순간 불행으로 바뀌는 이유는요, 소유하고 지배하려 들기 때문이랍니다. 순수한 영혼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고요. 내가 사랑의 중심 자리에서 가슴속에 순수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주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사랑을 주는데 집중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준 대가로 무엇인가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워지려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말합니다. 집착하지 않으려면 영혼의 자유로움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영혼의 자유로움은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초월할 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감정인 평화로 승화될 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중심에 둘 때 가슴 아픈 이별까지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집착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의 성장과 자유, 평화를 중심에 놓고 차원 높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반추하다 보면 집착과 욕심, 피해의식, 죄의식과 같은 감정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식들이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꼬이게 했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서 그러한 의식들을 정화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러한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만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다 내 책임이다. 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도 달지 말고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저자는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고 하네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고독을 즐겨라. 공자가 50살에 천명을 알았다고 했듯이 노년이 되면 하늘을 보고 가야 합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두 발은 땅을 굳건히 디디며 사람들과 세상을 포용하며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깨달은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찬란한 고독을 품을 때,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나고 향기가 납니다. 저자는 뇌에 꿈과 희망을 주라고 말합니다. 치매도 나이가 60, 70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30여 년 전부터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 부족, 뇌 부상 등이 누적되어 어느 순간 증상으로 나타난 거랍니다. 저자는 뇌에 희망이라는 영양제를 주라고 말합니다. 뇌를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방법은 바로 뇌가 몰두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힐 교수는 청년과 중년, 노년 참여자 모두 목적의식이 클수록 사망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삶에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교육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감과 희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사람은 일정한 횟수를 살았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버리기 때문에 늙는다. 해가 가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만 이상을 버리면 영원히 늙는다. 걱정과 의심,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가 죽음을 맞기 전에 우리에게서 천천히 기운을 빼앗아가며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작업이다. 입버릇처럼 이제 은퇴했으니까 손주나 봐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타까울 만큼 빨리 늙어버린다고 합니다. 생활이 단조롭다 보니 대화를 해도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고 지루합니다. 반면에 은퇴 후에도 꿈과 희망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활기차게 삽니다. 이분들은 만나면 대화도 즐겁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영감을 줍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늙는다는 거. 스스로에게 자신의 노년에 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즐거울 때, 행복을 느낄 때, 스스로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뇌를 초기 상태로 두지 말고 뇌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와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저자는 지속적으로 자기 수양과 개발을 하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인생에 관한 3가지 깨달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깨달음은 인생은 고라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몸에 밥을 먹여줘야 하고 씻어줘야 하고 옷을 입혀줘야 하고 잠을 재워줘야 하며 육체의 욕구와 거기에서 기인한 온갖 감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고는 괴로울 고입니다. 두 번째 노인들의 깨달음,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80대를 지나 죽음이 가까워 오는 시기가 오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이 저절로 든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획득한 많은 재물도, 멋진 옷과 액세서리도,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물질과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훌훌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 번째 깨달음, 그것은 무입니다. 무는 사전을 보면 없다는 뜻이지만 있다와 없다를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작은 나, 에고를 넘어서 우주와 하나가 된 우화일체의 상태입니다. 무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주의 대생명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정신을 이루고 있는 무한한 생명의 원천,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육체나 에고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우주의 대생명 에너지가 바로 나의 실체임을 깨닫는 것, 나와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자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요소를 제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수양과 자기 개발의 삶, 둘째는 나누고 베푸는 홍익의 삶, 셋째는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 3가지가 결합되면 영혼의 완성을 위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합이 될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저자께서 육체적인 운동 이외에 꼭 권유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명상입니다. 하루 40분씩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정도 명상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관찰했는데요. 이들의 뇌에서 자비심과 행복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0.1에서 0.2mm 더 두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자기계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자기계발을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뇌가 멈추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라고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뭔가 달라져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새로워지기를 멈추는 것은 엔진이 꺼진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자는 자기 개발이라고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강습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들을 실천하며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자기 개발입니다. 전보다 더 자주 미소 지을 수 있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웃어넘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가 더 쉬워지고 자신에게 더 진실해지는 것 또한 자기 개발의 결과입니다. 자는 나누고 베풀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것을 하면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인 것이라고 합니다. 잘 늙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네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그대로 하겠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열정을 내서 신나게 할 수 있는 일,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일,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기쁘게 하고 싶은 일, 당신이 그런 일을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저자는 자연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에너지는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자연의 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동안만 누워 있어 보라. 따스한 햇살과 맑은 공기, 청량한 물소리, 싱그러운 풀냄새와 흙냄새가 몸과 영혼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의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다. 그 사랑과 축복은 사람이 가공해낼 수 없는 완전한 에너지이다. 완전한 에너지를 얻고자 하면 자연의 무한한 에너지를 충전하면 된다. 그 순간 자신 안에 본래부터 있었던 완전성이 살아난다. 저자는 노년에는 가능하면 복잡한 도시보다는 자연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교외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요. 여의치 않다면 틈나는 대로 자연이 있는 곳을 자주 찾으라고 말하십니다. 마지막 13장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멘토가 되라 하시네요. 노인들이 평생 축적한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보다 앞서 살아간 인생 선배로부터 깊은 지혜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메말라가는 요즘 세대들의 가슴을 품어줄 너그럽고 인자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자는 더 나은 지구 환경을 남기고 가자고 말합니다. 지구 시민으로 살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나 인종, 종교에 속한 구성원이기에 앞서 지구의 시민이기 때문에 지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시민의 생활은 내 앞마당만 깨끗하게 치울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마치 내 집이 어질러진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서 그 휴지를 줍는 마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인 삶도 사회 전체의 시스템도 이완과 내쉼, 배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은퇴한 노인이
생산활동에서 물러나면 사회의 방관자나 잉여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는 다른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120살을 살겠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통해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신념의 표현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노년 세대에게는 하나부치 여사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이요 딸같이 느껴지는 마음, 인간과 세상에 깊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년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장수 세대인 지금의 노년 세대가 지구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은 하늘과 땅으로 그 사이에 허공으로 이어져 있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아는 데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120세의 인생, 완성의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삶을 기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써주신 이승원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